자, 오늘 저희 미국 시장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을 먼저 잠시 한번 볼게요. 네, 선물 시장인데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 같은 경우 0.03%, 나스닥도 0.15%. 예, 아까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도 지금 현재 0.45%,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실적 발표가 조금 나오는 종목들, 자, 오늘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 사실 세일즈포스인데 가이던스가 조금 낮췄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프리마켓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외에는 이제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 그 외에 좀 악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미리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했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먼저 보시기 전에 저 YMG 미국 주식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저와 이제 데릭킴이 하루 종일 또 리서치해서 저희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떤 뉴스를 한 곳에 좀 볼 수 있으시게끔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바로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도 8%, 물론 지금 빠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아직 가는 기별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고, 앞서서 채파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 상승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약간의 두려운 부분, 지금 어떤 반등 랠리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될까,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올라갔던 산업군과 종목을 좀 보게 되면요, 어제 전기차 섹터가 전기차 그 산업군이 정말 많이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인터넷 분야, 그다음에 2020년 IPO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2018년에 있었던 IPO, 이런 순으로 어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도 좋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제 전기차가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샤오펑, 니오 이런 종목들이 47%씩 올라갔습니다. 어제. 엄청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더 중국 전기차에 또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또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여러 이제 클라우드 업체,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기업이 좀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 뒤에서 제가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2월부터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과정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이런 표현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각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은 연준의 어떤 포캐스트, 그러니까 예상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2023년 11월 정도쯤부터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점부터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 어떤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나서야 바닥을 찍었었던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금리 고점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실선이 있어요. 이 실선이 그 시장의 바닥을 찍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먼저 진행이 돼야 또 바닥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거에 대한 지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금리 인하가 또 먼저 나와줘야 시장이 좀 안정을 하고 바닥을 한번 보여주고 또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닐까. 자,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금리, 자, 5%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5%까지 올라가고 있는, 자, 많은 퍼센티지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간 이 5%에서 이제 금리 하락은 2023년 11월 1일 네, 이때 금리 하락이 좀 더 되지 않을까. 물론 5% 29.3%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가봐야 또 알 수 있는 분야고요. 또 CPI 발표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연준위원 2023년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 자, 사진에 딱 보면은 손바닥부터 얼굴까지 너무 익숙한 제임스 블러드 형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연준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고 내년 2023년을 통해서는 이 피크, 금리의 피크에서 지속적으로 좀 가야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책이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2023년 금리 인하가 없이 계속 이 고금리를 유지할지 거기에 따른 그 경기의 어떤 체력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도 내년 저희가 좀 시사해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베어마켓을 벗어났습니다. 10월 초 바닥부터 약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다우 지수였는데 뭐 어제 저번 주에도 이제 최파고님이 좀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뉴스쿨에서 이제 올드스쿨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방어주 성격이 조금 있는 그런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요, 물론 200일 이동평균선이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4월 이후 그래도 첫 터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을 이동평균선을 터치했고 이걸 정말 뚫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걸 맞고 또 떨어질지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장을 제가 보면서 다시 우리 전투민족 서학개미 분들이 또 어떤 종목을 또 사고 팔았는지 11월 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했는지 또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했는지 제가 숫자를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제가 색깔을 좀 입혔습니다. 쉽게 좀 보시기 위해서. 테슬라가 정말 많이 샀어요. 압도적으로 테슬라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어떤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테슬라가 정말 압도적으로 매수 물량이 좀 컸고 그 다음에 애플은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을 또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좀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판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 생각보다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시장 테슬라 지금 주가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보시게 되면 정말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제발 좀 반등 좀 가라 이렇게 좀 미친 거 아니냐 이건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지금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번 주에 매수를 많이 그러니까 저번 달에 매수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수익일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마존, 아마존 정말 애증의 아마존이죠. 아마존도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래도 4% 넘는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 주봉을 보게 되면 이게 예전 약간 개마고원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언덕을 만들었던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도 상당히 어제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6%대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많이 그래도 빠져있는, 그렇다 보니까 PER이 상대적으로 좀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랠리가 이어질지는 연말에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세 종목, 저희 서학개미 분들, 전투개미 분들이 사셨던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차트를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12월 지수별 월 평균 수익률입니다. 이제 12월이 들어갔습니다. 10월이 들어가면서 12월이 과거 역사상 어떤 수익률을 좀 줬는지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또 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우존스는요, 수익률이 1.4%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1.4%. 예, 7월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줬고요. S&P 500은 12월 평균 수익률이 1.4%고 평균 세 번째로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12월 평균 수익률이 1.7%. 예, 평균 세 번째로 좋은 달이고 러셀 2000이 수익률이 2.8%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준 12월 달이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준 그러한 달이었다. 이게 과거 이제 통계에 맞춰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12월이 그나마 다른 달에 비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생각 드는 게 뭐냐면 10월에 사라 주식을. 10월에 살고 뭐 4월에 팔아라, 5월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0월 달부터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예,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기존 주가 대비해서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은 12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71%, S&P 500은 73%, 나스닥은 61%, 러셀 2000은 83% 정도 상승할 확률이 있다. 예, 이렇게 그 달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이 지금 12월 달이고 물론 경기 침체니 아니니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산타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예, 그리고 12월 달이라는 그 이 기대감에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방어라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다들 이제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강한 시장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주범이었죠. 렌트값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또 강구현 매니저님께서 이런 부분 한번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이 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선행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CPI가 그래도 낮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감에 자, 이번 12월 13일 CPI 발표 저희와 다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가게 되면 일론 머스크와 팀 쿡이 미팅을 했어요. 어제. 자, 오늘 이제 제가 탑 스토리 해서 일론 머스크 치니까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뭐 중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이제 많은 외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 어떤 머스크는 애플을 비판을 했고요. 애플의 어떤 앱스토어 정책이 언론의 자유정신에 위배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트윗에 여러 개 올리면서 이제 애플과의 어떤 전쟁이 시작되는 건지 아닌가. 자, 이러한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이폰의 어떤 앱을 통해서 디지털 매출의 15%에서 30% 정도 이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어플 이제 앱스토어에서.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 사실 과거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이제 싸움이 되면서 메타 플랫폼과 박살이 났고 이제 트위터와 이제 일론 머스크에서 일론 머스크도 혹시나 박살 날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화해했다고 합니다. 연목 산책을 한 다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감사 표시를 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아유 팀쿠가 고마워. 나 이렇게 너에게 아주 아름다운 연못을 이렇게 구경시켜줘서 고맙다. 오해였어. 네, 그래서 화해 약수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면이 저는 그 미국의 멋진 문화인 것 같고 전 사실 뭐 애플과 테슬라를 둘 다 많이 투자한 투자로서 저런 갈등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네. 저렇게 또 쿨하고 멋지게 약간 화해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저게 사실 애플의 수장인 팀 쿡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팀 쿡도 예. 부드럽고 센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자의 마음을 아는 분입니다. 저분이. 서로 안고 뭐 그렇죠. 아, 야, 미안해. 머스크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렇죠. 서운함했었던 풀자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저는 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를 또 이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또 그러니까 트위터와 문제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 정보를 내가 트위터를 써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저 수싸움이 있는 거지. 이 안에서도. 대단해요. 뭐 트위터에다가 영상을 올려서 야 고마워 팀쿡 하면서 트위터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하향 지속되고 있다라는 제가 이런
이번에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지면서 아까 앞서서 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일즈포스와 또 스노우플레이크 다들 이제 아시는 기업이죠. 클라우드 기업들인데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 하향을 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이 자료 시점과 지금 시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이제 4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향과 공동 CEO가 사임했습니다, 이번에. 예, 사임을 하면서 마이너스 7%가량 빠졌는데 3분기 실적이 78억 4천만 달러에서 이제 매출을 올렸고 EPS가 1.40달러. 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회사의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79억 달러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시장 기대치가 이제 80억 달러를 훨씬 넘는 그런 기대치였기 때문에 저 숫자가 이거 너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79억 달러나 80억 달러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일즈포스의 어떤 매출 성장을 대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표입니다. 이게 지금 2022년 4분기 조금 빠져 이제 26% 빠진 모습이죠. 자, 이 빠진 모습인데 내년은 더 빠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앞으로 또 주가에 대한 어떤 악영향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버블이 또 꺼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종목보다도 이 전체 산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세일즈포스가 팬데믹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여기가 이제 사실 팬데믹 때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상승분을 전부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이 거의 뭐 310불까지 갔는데 반토막이 나는 지금 160불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제공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뭐 과거에 저희 IPO 기업으로서 좀 많은 분들이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제가 IPO 했을 당시에 이렇게 또 멋지게 뭐 깃발까지 달고 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도 매출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죠. 가이던스를 얘기했는데 매출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지금 프리마켓에도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가이던스와 양호한 성장세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거다. 매출이 좀 둔화가 될 거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그래도 괜찮은 양호한 편을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던스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망치에 못 미달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가 완전히 망하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꾸준한 성장세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이던스 미드포인트 어떤 뭐 중위값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위값을 봤을 때도 앞서서 있었던 해보다는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상황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IPO 당시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점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러한 이제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앞으로 또 그 어떤 추세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 클라우드 기업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늘 사실 2교시에서도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실 방금 그 박 팀장님의 자료에서 다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내년의 시장에 대한 예측이 결국 중요할 것인데 내년의 시장에 대한 아마도 우리가 보지 못한 또 새로운 변화들이나 변곡점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매크로 지표들 발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계신데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시장에 참여한 지 뭐 1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매크로 지표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건 저도 지난 15년 동안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투자 의사 결정이나 시장에 이 정도로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게 언제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올해가 상당히 예외적이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 만약 내년도 시장이 올해 시장보다 조금 더 좋은 시장이 펼쳐진다면 매크로 지표 영향은 우리가 올해 봤던 것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 자료 보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나와서 제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자료가 과거의 연준 금리 정책 경로 금리를 움직여가는 방향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순간 시장이 붕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해보면 말은 되는 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받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경기 침체가 시장에 반영되면 시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이 이야기하는 게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장이 바라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 시장 박살난 게 과거 패턴이었잖아요. 그런 무서운 대요란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인 게 떠올려 보면 올해 연초 2022년 연초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감로들박이 강했습니다. 미국이 연준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다 도망가야 된다. 혹자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 금리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올라갔었다. 그래 금리 인상 문제 없을 거다. 감로늘박이 많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게 뭐였냐면 과거의 금리 인상 패턴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1년에 대략 2% 정도 속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50bp에서 200bp를 올렸던 거거든요.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첫 해는 시장이 과거에는 금리 인상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걸 해석하자면 정책의 영향 받기보다는 경기가 좋은 걸 선반영했던 거거든요. 매크로보다는 펀더멘털 이슈를 반영했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좀 독특했던 게 금리 인상의 속도가 과거 30년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팔랐다 보니까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완전 고용인데 정책을 시장이 소화하면서 시장은 먼저 망가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망가진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금리 인하가 나오면 시장은 회복되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올해 연초엔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금리 인상할 때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연준이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을까? 시장이 그렇게 빨리 붕괴될까 했는데 그렇게 빨리 올렸고 시장은 붕괴돼 버렸죠. 그래서 만약 내년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보게 된다면 저는 사실 금리 인하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시장은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할 거다. 맞습니다. 예. 물론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미래 예측이니까 저도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예.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 정책 영향을 받아서 시장은 붕괴됐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이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많은 자료들에서 예. 과거의 패턴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시장의 대붕괴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번에 대붕괴가 올 거라는 논리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이다 저도 알 수 없지만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의 기준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기조가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도 과거의 기조와 좀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과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워킹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투자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키가 아까 전 정광훈 매니저님이 정리해 준 대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건데 얼마나 강한데 그게 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심각하냐, 딥하냐 아니면 굉장히 슬라이트한 얇은 경기 침체냐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좋은 장이 왔을 때 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놓친 것도 사실 중요한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판단해야 된다. 그 말씀 꼭 전하고 싶고 예. 제가 오늘 그 채팅창을 계속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오늘 그 백억의 꿈님께서 너무 늦게 오셔서 많은 분이 찾으셨어요. 이지님도 찾으시고 실버엔트님도 찾으시고 백억님 왜 안 오시나 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저도 너무 반가워서 백억님 어서 오세요 인사할 뻔했는데 아까 다 보고 있었단 말씀. 네. 네. 오시니까 반갑더라고요. 늦지 말고 일찍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실버엔트님께서 또 재미난 아이디어 주신 게 예. 나중에 우리 다 구독자분들 글로벌 라이브 가족들 다 모였을 때 닉네임 오픈하지 말고 추측해 보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추측해요? 인사를 나눴는데 어. 아이디를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입니다 했는데 제 아이디 맞춰보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희님이 누군지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신 구독자분들께서 나 닉네임 누구입니다 말하지 않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맞추는 걸 해보고 구독자분들끼리 맞추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 아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새해가 되면 진짜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가족분들 같이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행사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같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인사도 맞아요. 나누고 예. 정말 날 잡고 한번 그러니까. 제대로 얼굴 보고 예. 또 인사하고 그 김 선생님은 저희 박 선생님한테 뽀뽀 한번 받으시고 네. 전 다른 분들도 악수해 드리고 네. 그럼 반가운 자리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정말로. 예. 새해 저희가 그런 자리만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말 한번 할까요, 진짜로? 한번 해야죠. 한번 얼굴 너무 봐야 재밌을 것 되지 같은데? 않겠습니까? 저희 예. 가족들끼리.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늘 정강호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거죠. 커밍 순. 커밍 순. 커밍 순. 네. 다음에 무조건 옵니다. 예, 그게. 네, 그렇게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정보 너무 재밌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아프셨던 분들이 이번에 독감 때문에 또 아프실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건강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포르투갈과 한국전이 있는 내일 저희는 방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 끝까지 저희 시청해 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